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기 제록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특집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듀얼 모델 키트 옵티머스 프라임 로스트 에이지 버전 준비했습니다. 발매는 2014년 12월 27일이고요. 네, 가격은 엔화로는 9,800엔, 국내에서는 약 10만원에서 한 12만원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로 공개된 트랜스포머 4 사라진 시대 버전에 맞춰서 타카라토미 브랜드죠. 듀얼 모델 키트의 세 번째 라인업으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영화인 트랜스포머 4의 국내 개봉일이 14년 6월 25일인데 비해서 발매일이 한 반년은 늦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인으로는 중세시대 기사 컨셉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이전에 발매한 3 버전에서 개선된 부분도 있고 오히려 퇴화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퇴화된 부분이 더 많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조형과 파츠 분할 모두 수준급이고요. 런너 상태에서 도색되어 있는 파츠도 볼만합니다만 떨어지는 허리 고정성, 이해가 가지 않는 어깨 구조, 고정이 없는 실드의 기믹, 전작에 비해 떨어지는 파츠 부분 도색 및 데칼의 불편함에서 감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일단 MG 건프라로 따지면 한 굉장히 큰 사이즈에 속하는 사이즈고요. 전고가 이렇게 해서 약 25cm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우와, 굉장히 크죠? 이제 전작인 듀얼 모델 키트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3 버전이죠. 이 친구가 키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얼굴이 조금 닮았어요. 얼굴만 조금 닮았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차분하고 무게감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특히 이 전체적인 몰드나 외장에 있는 들어있는 몰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좀 저는 감점이란다. 가산점을 주고 싶어요. 일단 제일 제가 볼만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얼굴. 제일 몰드가 많고요. 가장 디테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볼 부분도 그렇고 이 귀의 부분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회색 부분들이 다 부분 도색이 되어 있어요. 런너 상태에서 이미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세밀하게도 도색을 해주는구나 그런 게 딱 느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통도 굉장히 디테일해졌고요. 일단 외장에 있는 몰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같이 보이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가슴 중앙에 있는 이 옵티머스는 오토봇의 상징인 오토봇 마크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이 많이 뭉친 것 같은 가슴 근육이 많이 생긴 것 같은 이런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등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갑옷을 입은 것 같이 막 삐죽삐죽하게 되어 있고요. 유일한 코팅 파츠라고 할 수 있는 이 머플러 부분, 자동차의 머플러 부분도 굉장히 잘 보이고요. 등에도 이렇게 불꽃 무늬가 아주 세밀하게 새겨져 있는 게 눈에 띕니다. 팔은 이제 굉장히 심플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 심플함을 메꾸듯이 불꽃 무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팔뚝부터 시작을 해서 손등, 어깨까지 팔 전체에 전부 다 이렇게 데칼이 붙게 되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데칼 부분에 있어서는 팔 몸통이나 그런 데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에 있는 이런 몰드들도 잘 재현이 되어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 팔의 빨간 부분은 기본적인 기본 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손은 고정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손이 완전 쥐손이 있고요. 여기서 파츠를 교환하면 이렇게
무장용 손을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손이 있고, 손 전체를 교체를 하면 이렇게 편손으로도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작인 3 버전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작인 3 버전은 가동손을 무리하게 끼우는 바람에 손가락의 고정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오히려 이쪽이 더 낫다고 봅니다. 자, 그럼 팔은 대충 이렇게 봤고, 다음으로 이제 또 다리를 봐야겠죠. 다리의 경우 이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독 더 직선적인 디자인인데요. 정면을 봤을 때 굉장히 허벅지부터 이 골반 부분부터 발끝까지 딱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마치 기사가 갑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겹겹이 쌓여져 있는 이런 외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허벅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허벅지 보면은 이렇게 체인처럼 두르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연질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끊어질 일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다리나 요 종아리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불꽃 무늬가 붙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팔보다 더 화려하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쭉 올라가는 이런 불꽃 무늬 형태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금색 라인 보이시나요? 안쪽에 이렇게 금색 라인과 요 발등에 있는 빨간색, 이거는 기본적인 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인 거는 뭐 금색 이런 거라도 잘 되어 있어서 아주 볼만하네요. 그죠? 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쪽에 몰드라든가 발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몰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주 좀 볼거리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볼만하다고, 괜찮은 녀석이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참고로 이제 이번 사라진 시대 로스트 에이지 버전의 불꽃 무늬는 데칼을 직접 붙여야 합니다. 3 버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데칼 작업이 돼서 나왔었거든요. 이 친구는 여기 막 따로 붙일 일이 없었어요. 모델러가 그냥 가조립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직접 손수 다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칼 가지고 이제 뭐 크기도 맞춰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붙이는 것까진 좋아요. 제가 붙이는 것까진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이 66장 정도의 데칼이 있는데, 얘들이 전부 다 뭐랄까 사이즈에 고려가 안 된 건지 어쩐 건지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여백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데칼에 여백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근데 요거가 붙일 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사이즈에 맞게 여백을 다 잘라내고 재단을 한 다음에 습식 데칼을 붙여줘야 한다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불편했고요. 엄청나게 좀 귀찮았어요. 심지어 이제 이 3 버전이 8,800엔이고 4 버전이 9,800엔이에요. 1000엔이나 높은데 얘는 작업이 다 돼 있고 얘는 작업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체 가격 상승의 요인이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좀 의문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뭐 거기에 3 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옆구리 사이에 이게 프레임입니다. 이 부분이 이 프레임에 이렇게 금색 같은 걸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요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는데 얘는 도색이 없습니다. 1000엔이 올라갔는데 어떤 거는 데칼 완성되어 있고 도색도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런데 이제 1000엔이 높은데 얘는 1000엔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좀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속된 무장으로는 영화에서 사용했던 이 테메노스 소드라는 칼이 있고요. 그리고 벡터 쉴드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자, 차례차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메노스 소드 같은 경우는 극중에서 나온 그 모습 그대로 발매를 했어요. 완전히 손잡이에 이런 디테일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세밀한 몰드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 특히나 이 검의 가드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나 요 앞쪽까지 나오는 요만큼이 제가 알기로는 빨간색이랑 그런 식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컬러링이 맞지 않도록 그냥 직접 도색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칼 자체의 이 디테일은 장난이 아닌 진짜 엄청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칭찬을 하고 싶어요. 수납은 옵티머스의 등에 있는 이 수납용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슬쩍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면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등 뒤로 이제 칼이 올라오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점이 있다면은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수납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네요. 자, 테미너스 소드도 받고 다음으로 벡터 실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실드, 극중에서 사용하는 실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극중과 똑같이 조형이 돼서 발명이 됐다는 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요 안쪽, 원의 안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직선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빨간색으로 도색을 따로 해줘야 돼요. 여기 원래 설정상 빨간색인데 프라모델에서는 도색되어 있지 않고 파츠 분할도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내부 디테일도 굉장히 볼만하죠. 팔뚝에 여기에 얘는 이 조인트에 툭 튀어나온 조인트에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쑥 눌러주면 간단하게 수납을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좀 더 다른 기믹을 보자면은 캐논 기믹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이렇게 캐논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작 빼고 보면은 고정성이 없어요. 분명 수납이 되는데 고정성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고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매뉴얼에도 고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 조립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드 사이에 여기다가 이 사이에다가 빔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실드 막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현하라고 클리어 파츠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면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는데 이제 영화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입니다. 근데 프라모델 와서 갑자기 이게 보이니까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다시 돌려봤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형태로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무장의 경우는 여기서 끝이군요. 다 봤습니다. 칼이랑 방패가 다라서요. 그 외에 얘가 손에 캐논포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다른 걸 들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무장은 끝이고요. 다음으로 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어깨도 상당히 크게 움직여주고요. 외부 장갑을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움직이는 이렇게 어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게 굽혀지는 게 90도 이상으로 굽혀지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리가 좌우, 앞뒤, 회전까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도 축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외부 장갑이 허락하는 한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움직이죠.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이에요. 팔꿈치와는 다르게 이중관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굽힐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이중관절의 힘입니다, 이게. 그리고 발목도 외부 장갑이 요 겉에 회 색깔 이 외부 장갑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굽혀질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에도 이렇게 3등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 여기 앞에 앞꿈치, 뒤꿈치까지 해서 세 갈래로 건프라의 RG 마냥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접시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일단은 제가 드는 순간부터 느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헐겁습니다. 굉장히 헐겁고요. 가장 크게 헐겁다고 생각하는 부분 저는 허벅지라고 생각을 해요. 허벅지 이 부분이 힘을 그렇게 안 줘서 이렇게 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다리를 어떻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갈 정도로 신기하게 다리가 붙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리가 흔들는데 야 깜짝이야. 놀랬다. 이렇게 툭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도 이제 하반신 상반신이 굉장히 무거워서 그런 건지 알게 모르게 좀 헐거워요. 대신에 이 하반신을 이어주는 이 조인트 자체는
안쪽에는 이 조인트 자체는 굉장히 튼튼해서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어깨는 좀 아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조가 있어요. 요 날개뼈처럼 보이는 요 회색깔 파츠가 보이시나요? 이 회색깔 파츠 안쪽으로 가지가 뻗어 있는데 이게 쑥 어깨를 뒤로 하면 빠져버립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파츠를 좌우를 바꿔주면요, 좌우를 요거 쑥 하고 쓱 하고 이렇게 옵티머스도 모르게 바꿔주면 계속 빠져. 계속 빠져. 자, 바꿨습니다. 자, 바꿔주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어색할지 모르지만 어깨는 최소한 거리낌 없이 더 큰 폭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매뉴얼에서 아까처럼 처음 보여드렸을 때처럼 가지가 안쪽으로 뻗도록 조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게 좀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동률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특징 기믹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기믹으로는 얼굴 파츠의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편합니다. 3 버전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냥 얼굴을 빼면은 훨씬 더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상태가 마스크 온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마스크 온 상태. 여기서 턱을 잡고 앞면을 그냥 쑥 빼주세요. 앞면을 쑥 빼주신 다음에 교환 파츠인 마스크 오프 상태에 얼굴을 끼워주면 마스크 오프. 마스크 오프.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입이 보이고요. 이제 수염같이 보이는 이런 디테일들이 훨씬 더 세밀하게 조형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죠? 네, 모니터들이 좋습니다. 보기 좋네요. 자, 그럼 이렇게 특징 기믹 굉장히 간단하게 봤고요. 다음으로 액션 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포즈로 뭘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박스에 이런 포즈가 있습니다. 잠깐 치워서 박스 포즈를 좀 보여드리면 예, 영화에서 나왔던 이 테메노스 소드를 바닥에 찍고 있는 이 모습, 이게 그림록이랑 싸우기 전에 취했던 포즈인데요. 이 포즈를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컴온 옵티머스. 자, 일단 손을 바꿔줘야겠죠. 소드를 쥘 수 있는 손으로 일단 바꿔줘야겠습니다. 일단은 소드를 쥐면서 바꾸는 게 좋겠네요. 요거면은 그냥 바꿔줘도 괜찮으려나요? 자, 이렇게 양손 다 무기를 쥘 수 있는 손으로 바꿔준 다음에 일단 바닥에 찍을 수 있는 포즈로 취해줍니다. 일단 왼손이 위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왼손을 위로 해서 바꿔주고, 뭐죠? 외장 파츠가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요거는 옵티머스 3 버전 옵티머스 때부터 계속 부각됐던 단점 중 하나인데요. 예, 외장이 은근 잘 빠져요. 예,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슴의 앞쪽에다가 모아서, 오케이, 이 상태에서 칼을 밑에서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찔러 올려주면, 얘도 반대쪽도 쓱 하고 올려주면 완성되나? 되나? 으악, 손이 막 빠져. 으악, 꼽혀라. 꼽혔다. 됐다. 자, 좀 더 앞을 봐주세요. 앞을 봐주세요. 소드님 앞을 봐주세요. 뭐 이래? 되는 거야 이거? 아, 됐다. 오, 됐다. 대단히 이럴 수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하긴 공식 사진에 나와 있는 포즈인데 안 되면 이상하죠. 자, 요렇게 간단하게 오, 멋있다. 괜히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네. 일단 각도의 중요성이죠. 액션 포즈와 똑같이 하진 않고요. 영화에 나왔던 모습 비슷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모습이 이쪽을 보고 카메라가 밑에서 위를 살짝 찍듯이 이렇게 찍었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앵글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안 보이네. 반대쪽으로 돌려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네. 옵티머스답다. 야, 프라임, 멋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션 포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카라 토미에서 발매한 듀얼 모델 키트 옵티머스 프라임 로스트 에이지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어진 품질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외장의 고정성은 아까 리뷰 중간중간에도 뭐가 막 떨어졌지만 좀 어떻게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나 그래도 아무리 잘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냥 세워놓기만 한다면 상당히 멋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신다면은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닌 그냥 단순 호기심으로 이 키트는 어떨까 하고 사보신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동영상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건담올리기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